자, 우리 교재 170쪽 유형 6번 직선의 기형이야. 자, 우리 직선의 방식이 결국은 얘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 물론 일반형으로 조질 수도 있겠지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영꼴로 조질 수도 있겠지만 다 이렇게 표준으로 바꿔낼 수 있지. 바꿔놓고 하면 얘가 뭐가 되고요? 기울기. 얘는 뭐가 되고요? y절편. 따라서 이놈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는 기억 그릴 때는 x가 이쪽에 있을 때 y절편의 위치를 음수 위쪽에 양수 위쪽에 잡아두시고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도록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하도록 기울기가 0이면 x가 평행하도록 꺼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y절편에 있는 음수가 이쪽에 갖다 놓고 m이 양수면 a가 음수면 a가 0이면 이렇게 탈 수 있는 이렇게 개형을 그려볼 수 있어요. 직선의 개형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자, 거꾸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져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야?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읽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일반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직선은 결국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양변을 필요 나누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프를 통해서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알아낸다면 그걸 통해서 a, b, c 사이의 부호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겠죠. 그걸 요구하는 문제가 지금 6번이잖아. 되게 쉽잖아. 자, 얘 어떻게 한다? y는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겠죠. 근데 자, 기울기 구하면 볼까? 기울기 AC는 양수고 BC는 음수야. 그 무슨 말이야? A와 C의 부호는 같고 B와 C의 부호는 어때? 반대죠. A와 C의 부호는 같고 B와 C는 반대니까 A, B, C를 놓고 봤을 때 A와 C의 부호는 같고 B와 C는 반대야. 이런 얘기지 지금. 그러면 B분의 A는 A와 B의 부호는 반대니까 B분의 A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라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B와 C의 부호도 반대니까 B분의 C는 음수인데 또 어때? y절편은 다시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의 경우는 y절편 양수, 기울기도 양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주 그냥 좋은 문제 아니야? 그치? 부호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틀렸으면 곤란하겠다. 자, 그 다음 유형 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유형 7번.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우리가 이제 직선을 봐봐. 지금 이 단어뿐만 아니고 2학기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에서도 다 쓰이는 거야. 직선은 어디 가나 등장할 테니까. 근데 첫 번째 봐.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당연히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로 정해져 있고 y절편은 k로서 안 정해져 있잖아. 그럼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직선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니? 기울기가 2인 채로 k 값이 커지면 y절편이 커지니까 올라갈 거고요. k 값이 작아지면 y절편이 작아지니까 점점 내려가겠죠. 기울기가 2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 기울기 2로 고정된 채로 직선을 위아래로 평행이동시키라는 얘기잖아. 평행이동시키면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를 찾아 나가시면 되겠죠. 됐지? 두 번째는 자, 얘는 뭐야? 기울기는 m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y절편이 1로서 안 바뀌는 거지. 따라서 이 점을 꼭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갈 거고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0,1을 딱 찍어놓고 그걸 중심으로 기울기를 위아래로 변화시켜가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얘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y절편이 달라지니까 기울기 유지한 채로 위아래로 평행이동. 얘는 y절편이 고정된 상태로 기울기가 바뀌니까 이 점을 찍어놓고 그걸 중심으로 기울기를 변화시켜 나가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제 세 번째지. y는
자 여러분 기울기도 m에 따라 바뀌고 y절편도 m에 따라 바뀌죠. 그럼 기울기와 y절편이 다 바뀌면 이거 직선이 완전 그치? 그렇지 때문에 춤을 추겠지 그치? 그러면 그 직선의 모양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우리가 따져보는 게 힘들어진다고요. 자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이 동시에 바뀌는 직선이 나오면 반드시 뭘 찾는 거야 우리는? 정점. 무슨 점점? m 값에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점도 바뀌고 y절편도 바뀌고 기울기도 바뀌면 어때? 직선을 우리가 움직이면서 파악하기 힘들어지잖아. 그럼 이런 직선은 반드시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m값에 관계없이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야? 항등식이지?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시고 이거를 m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m값에 관계없이 지나려면 항등식이 되려면 이게 뭐 돼야 돼? 0 되겠죠? 그럼 x는 얼마? 2가 돼야 되고 x 2 되면 여기 0 되니까 y는 얼마 되고요? 2 돼요. 따라서 항상 어떻게 지난다? m이 아무리 변해도 2,1을 항상 지나는 거야. 아 그럼 이거는 간다? 2,1을 딱 찍어놓고 얘 점점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m이 바뀌면 기울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찾으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다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고 y절편 고정되어 있는 거는 기울기 무시시킨 채로 평행시키고 y절편 찍은 채로 직선의 기울기를 바꿔 가시면 되는 건데 둘 다 바뀌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뭘 찾자? 정점. 시키지 않아도 정점 찾아서 문제 푸셔야 돼요. 보자. 자, 이 직선이잖아.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인데 k 값에 관계없이는 정점 찾는 거야. 그럼 누구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네임선수 공개해야겠죠. 자, k를 묶을 거니까 2kx니까 2x 또 k가 어디 있어? ky, y 4k 3 나머지 k 안 가진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 돼야 돼? 0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0이니까 나머지 좀 더 뭐 돼야? 0이 돼야지만 0이 나오겠네. 그럼 결국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 이런 건가?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4라는 둘을 연립해서 여기 방식 풀어주시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배 할게. 4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6이야. 자, 얘 들어 어떻게 하겠다? 빼볼게요. 마이너스 5x는 뺄게요. 7.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2. y는 1이 되겠다. 따라서 점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2,1을 항상 지납니다. 자 여기서는 이걸 구하는 데서 끝이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또의 문제 왔을 때는 이 직선을 다룰 때 이 점을 찍어놓고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걸 대비해서 미리 직선을 찾는 연습하는 거게. 됐죠? 바로 이제 나오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이야. 유형 8번. 자, 1182번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당연히 또의 방식과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직선이 지나고 어떻게 하면 일사분면에서 만나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얘는 일단 누구요? 얘는 그릴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여기 2고 여기 2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봤더니 y를 바꿀게. y는 mx 더하기 m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도 바뀌고 y절편도 바뀌니까 이 직선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감이 안 잡히잖아. 어떡하자?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전점 찾자. 그러면 x는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y는 1이 되겠다. 정점 얼마다?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난다. 그럼 마이너스 1,1이 어디 있어? 잠깐 찍자. 마이너스 1,1 이 점을 항상 지나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m이 바뀌면 뭐야? 기울기가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1, 4분면에서 만나야 되네. 그러면 이 직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땅으로 그려지면 2, 4분면에서 만나면 안 되지, 그치?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서 1, 4분면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경계는 어디 있어, 경계? 이 점을 지날 때 요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만나면 1, 4분면 아니니까 이 점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이 점을 지날 때보다는 더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 1, 4분면에서 만날 때. 그럼 결국 경계가 되는 이 점과 이 점에서의 m값,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다. 됐지? 자, 이때 기울기는 얼마예요? 있잖아, 2점. x가량 얼마? 1, y가량 1. 이런 기울기는 얼마다? 1. 오케이? 이때의 m은 1이랬네. 자, 이때 기울기 보자. x 얼마 증가했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 증가했고 y는 1 감소했지. x 증가량으로 y 증가량은 3분의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됐죠? 그럼 내가 찾는 기울기의 범위는 얘보다는 더 위로 가야 돼, 커야 되는 거야. 이게 음수고 이로 갈수록 0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어때? 작아져야 돼. 됐죠? 그럼 정점을 찍지 못하면은 뭐 어때? 직선을 움직여 볼 수도 없고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계들을 확인도 못 하겠지. 근데 그 다음에 문제도 다 풀어봐. 그래프를 그려가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점을 찍어 보셔야 되고 그래야지 직선을 변화시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구분 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시기야. 자, 사실 이 문제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풀어낼 수는 있을 거야. 왜? 이 둘의 교점과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둘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두 직선의 교점은 둘을 연립해서 푸는 거잖아. 연립해서 풀면 x, y 나오겠죠. 그게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거와 이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만들 수 있지. 그렇게 풀어도 돼.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럼 둘의 교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연립해서 풀면 나오겠지만 자, 이것처럼 직선의 방식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x, y 값이 안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치? 문자를 푸은 채로 물론 연립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식이 상당히 복잡해진 경우도 분명히 만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직접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우리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기보다 바로 어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드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자, 당연히 둘의 연립해서 풀면 뭐가 나오니? 교점의 좌표가 구해진다고 하면 그걸 P콤마 Q라고 가지고 있는 거야. 자, P콤마 Q는 이 둘의 교점이 즉 요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요 위의 점이기도 하지. 따라서 P콤마 Q를 여기에 대입해도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P콤마 Q를 여기에 대입해도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럼 내가 봐봐.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앞에 m이랑 k라는 상수들을 곱해서 더해봤어. 왜? 그냥 만들어봤어. 자, 그럼 한번 해봐요. 얘 결국 전개해서 정리하면 x, y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럼 네 역시도 하나의 직선을 뜻해. 동현이? 하나의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냐? 보세요. P콤마 Q를 일단 대입해볼게. 자, P콤마 Q를 여기 x, y에 대입하면 요 부분 뭐가 되니? 0 되겠죠. P콤마 Q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 되니? 0 되겠죠. 전체 뭐 되니? 0 되겠죠. 즉, 이 직선도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야?
P, Q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봐봐. 여기 둘 다 0돼 버리니까 M과 K 값의 관계 있어 없어? 없지. M과 K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P, Q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됐어요? 즉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뜻해. M과 K 값에 관계없이. 됐니? 무슨 말이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 기울기를 달리하면서. 맞지?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M과 K 값에 다른 값을 집어넣을 때마다 서로 다른 직선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모든 직선들이 다 어디? 확실하게 P, Q는 지나게 된다는 뜻이야.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상수를 두 개나 쓰면 골치가 좀 아프잖아. 어차피 봐봐. M과 K가 달라져야지만 서로 다른 직선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굳이 두 개를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해놓고 K 값만 달려도 계속 서로 다른 직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쓰겠다는 얘기야. 근데 원칙은 이게 맞아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 직선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죠? M에 1 넣고 K에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겠죠? 이 직선 나타낼 수 있죠? M에 0 넣고 K에 1 넣으면 되겠죠? 즉, 두 직선을 포함한 모든, 이 점을 제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M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 이 직선 나타낼 수 있지. K가 0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 직선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질 수 있는 사진으로 하는 상수가 없어졌어. 따라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얘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는 주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봐봐. 문제 풀 때 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제외한 직선들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지. 얘들을 포함한 직선들을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굳이 이 M까지 써가지고 이 직선을 나타낼 필요까지 없는 거야. 그치?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내가 식을 훨씬 더 간단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원래 원칙은 양쪽에 다 상수들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편의를 위해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쪽은 뗀 거야. 자, 한쪽을 떼다 보니까 두 직선 중에서 한 직선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됐지? 그거를 묻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직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으세요 나오면 P, Q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다. 근데 P, Q를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낸다 하면 틀린 거지. 이 직선 못 나타내니까. 그치? 문제를 푸는데 지장 없어. 근데 그런 개념을 시시콜콜하게 묻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 자,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직접 연립해서 교점을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어떻게 만들자? 둘 중에 하나는 그대로 갖다 붙이고 하나는 상수 K를 곱해서 합쳐주시면 K 값에 관계없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보여지겠다. 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지겠다. 자, 이때 봐봐. 피코가 붙이면 어디지? 다른 점 R, X를 주면서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수많은 직선 중에서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R, X를 이 직선의 XY자리에 집어넣으면 뭐가 보여지겠어요? K 보여지겠죠. K가 보여주고 나면 직선은 뭐야? 여러 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개밖에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한 점을 더 주면 그 수많은 직선들 중에 한 개로 특정된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익숙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늘 하던 대로 연립해서 교점 구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라도 저걸 이용해서 풀어보시라고. 자, 둘의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하겠니?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K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였죠. 자, 어느 쪽에 K를 곱해서 상관없어요. 맞지?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나는 거야? 4,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대입할게. x에 4 대입하면 8, y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x에 4 대입하니까 8, y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3 15K 얼마야 이거?
3 플러스 15K는 0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5분의 4, 1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겠다. 걔를 어떤 식으로 또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겠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다. 이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끝. 더 안 해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잖아. 1191번처럼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요 상황이 주어지면 연립해서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못 풀 건 없지 물론. 그지? x나 y의 개수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둘을 더하거나 빼면은 한 문자 사라질 거고 풀 수는 있어. 근데 식이 어때? 아주 징글징글한 색깔 예상이 되지, 그치?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방금 배운 걸 쓰자는 거야.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럼 어때? 하나는 그대로 쓸게. 이왕이면 복잡한 거를 K 바깥에, K가 아래쪽에 써주시는 게 낫겠죠. K 안에는 비교적 간단한 걸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야. 근데 그게 원점을 지난다며. 됐죠? 0 대입합니다.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플러스 K. 그래서 K를 얼마다? 2가 되겠죠. 자, K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정리할게요. 자, A 더하기 4X 2X 그러면 A 더하기 6X 3A 더하기 1Y 플러스 2AY 그럼 5A 더하기 1Y 상수항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겠네. 자, 이게 얘 직선인데 그 기울기가 얼마 된다? 4분의 5라고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할 거야? y는 그걸로 바꾸면 기울기가 나오지.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x가 될 거고요. 5a 플러스 1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다? 5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기울기인데 그게 얼마다? 4분의 5입니다. 따라서 곱할게 25a 더하기 5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 29a는 마이너스 29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문제 없죠? 없어요. 이게 복잡한 1차식 즉 직선의 방식에 대비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직접 구해서 푸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연습하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 나오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야. 자, 정리 좀 할까? 역시 아는 만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막 내가 괜히 고집 풀어봐야 나 손해야. 세부 같은 경우는 끄레공식, 너네 끄레공식 쓰고 1차 계속 짝수일 때는 짝수공식도 쓰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고2 때까지 계속 짝수공식 안 썼어. 왜? 별 시장 없잖아 사실은. 계산이 좀 더러워서 그래서 그치? 근데 한번 엄청 치기 더러운 걸 만났는데 그거를 이제 짝수공식 안 쓰고 그럴 때 너무 복잡해져갖고 막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한번 실수하면 두 번 하면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반성을 좀 하고 게을러도 외울 거 외워줘야겠다. 그치? 외운 게 그러니까 뭐 공식뿐만 아니고 문제 풀다 보면 너네가 스스로 봤을 때 이거 정리해줘야겠다 싶은 거 있잖아. 그치? 또는 선생님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니까 정리해두자 하는 것들이잖아.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을수록 문제도 잘 보여.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이해하면 바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견적이 바로 나온다고요. 내가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이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는 만큼 문제도 보이고 아는 만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야.
그치? 아, 물론 이해가 수반돼야 돼. 무조건 암기 과목 아니잖아. 그치? 근데 시험 때 그걸 앉아서 이해하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그치? 응. 이해가 충분히 된 것들은 정리해서 이제는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넣어 두시라고요. 그 새로운 게 나오면 막 무턱대고 배척 없어도 돼 하라 이렇게 아니고 최대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시라고. 뭔 얘기 하려고 하네. 자, 보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야. 첫 번째 뭐 있니? 일치. 일치. 맞지? 두 번째는 뭐냐? 평행.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중학교 때는 이런 거까지 봤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뭘 하냐면 하나 더 나오지. 한 점에서 만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 수직으로 만든다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좀 더 세분화시키면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과 y는 m-x 더하기 n-로 주어지면은 해볼까? 자, 이척의 한 조건은 뭡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된다.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같되 y절편은 달라야 된다. 이 말 같으면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됐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는 같지 않아야 된다. y절편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상관없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상관없죠. y절편이 같든 다르든 기울기만 다르면 어디서나 만나야 되니까. y절편이 같으면 어디서 만나겠고요? y축에서 만나겠죠. y절편이 다르면 y축이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나겠죠. 상관없어요. 자, 수직 조건은 뭐였어요?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지?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야. 얘를 y는 mx 더하기 n이고요. 얘를 y는 m-x 더하기 n-을 하자. 자, 이 두 직선을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면은 잘 평행이동 시키면 이 두 직선 모두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적당히 y축 방을 평행이동 시키면 기울기를 바꾸지 않고 원점을 지나도록 쓸 수 있겠죠. 그럼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 선의 이름은 뭐야? y는 mx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도 마찬가지. 적당히 평행시키면 원점을 지나도록 기울일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직선은 얼마야? y는 얘랑 평행시키니까 기울기가 똑같죠. 그럼 원점 지나니까 y는 그냥 되겠죠. 수직이. 얘가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수직 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적당하게 x는 k를 찍어볼게. 됐죠? 그럼 만나는 혈점 뭐야 이거는? k, mk. 이 점은 k, 요게 이 점이니까 m-k가 되겠죠. 됐죠? 수직에 대한 조건. 이게 직각삼각형에 대한 조건이잖아. 뭡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m과 m-a의 관계를 찾아내면 되겠죠. 어떻게 찾을까?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그지? 피타고라스 미. 아, 귀찮아라. 자, 이 길이 얼마야? mk 빼기 m-k죠. 그러면 m 빼기 m-k. 요거 전체 뭐야? 제곱. 빗변의 제곱은 요거 제곱이죠. k제곱 플러스 m제곱 k제곱. 그지? 0,0과 2점 사이 거리는 제곱이니까 또 얼마야? k제곱 더하기 m-제곱 k제곱. 그치? 좌변 정리하면 뭐 나오니? k제곱 나오죠? k제곱 날려버릴 수 있니? 없니? 다 약분해서 날릴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정리하면 m제곱 빼기 2m m- 플러스 m-의 제곱. 구변은 1, 1, 2 더하기 m제곱 더하기
M 다시의 됐지? 그러면 M 다시는 얼마다? 1 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결론을 얻어낸 거야. 자, 이거 증명 한 번은 좋게. 중요한 건 뭐야? 썩는 거야지? 조건을. 두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뭐가 되겠다? 수직이 되겠다. 여기 수직이. 자, 그 다음. 지금 이 위치관계에 대한 조건은 두 직선이 뭘로 조졌을 때? 표준형으로 조졌을 때 얘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 건데? 당연히 이런 일반형을 y는 꼴로 바꿔서 위에 조건 써도 돼. 그치? 그치? 근데 매번 이렇게 바꾸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 있는 개수들이 상당히 복잡한 모양을 주어진다면 그거를 이꼴로 바꾸면 막 이게 막 분모 분자에 10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형태의 기울기와 y좌표를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러면서 시간 다 뺏기고 실수를 하고 하는 바에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조건들을 정리해보면 더 편하겠다는 얘기야. 물론 지금 맞는 조건들은 별거 없습니다. 얘들을 직접 이꼴로 바꾼 다음에 이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정리한 것 뿐이야. 그치?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된다면 결국은 보세요. 일반적으로 때 1차 확인 조건은 뭐다?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모두 같으면 1차게 됩니다. 둘의 B가 똑같으면 여기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하면 얘랑 완전히 어때?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1차게 되는 거겠죠. 됐지? 그럼 평행은 뭡니까? 평행은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는 같지 않으면 평행이 돼. 여기서 나온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얘를 하나를 일반으로 바꿀게. 표준으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써져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a와 b가 뭘 결정하고 기울기를 결정하고 b와 c가 뭘 결정하니? y 절편을 결정하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a와 b가 같다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y 절편이 같으면 b와 c의 b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면 b와 c의 b가 다르다고 해석하시면 좀 더 기억하기 편하지 않겠어? AB가 뭘 결정하고요? 기울기 결정하고요. BC가 뭘 결정하고? Y 절편을 결정하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조건은 A와 B의 개수의 B가 같다는 뜻이고요. Y 절편이 같다는 얘기는 B와 C의 B가 같다. Y 절편이 다르다? B와 C의 B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지? 그럼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달라야 돼. A와 B의 B가 달라야 된다. 자, 마지막 수직 조건 뭡니까? A 더하기 B 의 합이 0인 그대로 바뀐다. 자, 이 역시 어떻게? 이 조건 쓴 거야. M이 얼마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M-는 요거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지. 얘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마음하니까 플러스니까 B-분의 A-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갖다 곱하면 A-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이항시키면 너 나오네 안 나오네? 나오지. 새로운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뭐 일반형으로 주어진 직선의 위치관계에 따른 조건식들을 정리를 해봤어. 중학교 때 이거 했죠? 여기까지는. 했죠? 이제 수직이 중학교 때 안 하고 이제 그다음 처음 등장하는 거니까 요거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치는 거의 문제에 안 나온다 보시면 돼. 안 나오고요. 평행 아니면 수직. 평행 조건은 표준형일 때는 기울기 같고 y좌표는 다르다. 수직 조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일반형일 때는 평행 조건은 A-분의 A는 B-분의 B랑 같고 C-분의 C는 같지 않아야 된다. 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A 더하기 B, B는 0입니다. 수직 조건 이렇게 따주세요. 됐지? 그럼 그 다음부터 뭐야?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야.
92번. 자, 얘와 얘가 평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y는 꼴로 바꿔도 되겠지만 조금 귀찮아 보이지, 그치? 그리고 또 뭐라 하죠, 선생님이? 낯선 거는 익숙한 거 말고 낯선 거는 의도적으로 좀 많이 쓰자라고 했죠. 자, 밑에 거 쓸게. 어느 걸 A-로 잡고 어느 걸 A 잡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나는 이걸 밑으로 놓고 이걸 위에 놓겠어.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K분의 A-분의 A B-분의 마이너스 1분의 B 3 갖고 C-분의 C는 같이 안 해야 된다.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얘는 다르니까 얘만 풀어주면 되겠죠. 그쵸? 이거 곱하면 3K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 4K는 2니까 K는 얼마다? 4분의 2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알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직이 되도록 해야 돼. 자, 일반인 수직 조건 뭡니까? A, A' 더하기 B, B' 0입니다. A, A' K, K 마이너스 2 더하기 B, B' 마이너스 3 얘가 0입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 1, 3 K는 얼마다? 1 또는 3입니다. 근데 베타는 양수라며 얼마다? 3이 그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평행과 수직 조건은 나중에 이제 뭘 할 때 활용되겠어? 직선의 기울기를 줄 때 활용되겠죠. 어떤 직선을 주고 얘와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런 거 똑같은 기울기를 가져가는 얘기지. 그런 거 수직이다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기울기를 찾아서 쓰라는 얘기겠죠. 그치? 자, 그 다음 유형 11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정리 좀 할게. 오케이. 줄게. 괜찮지? 이번에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교과서에도 다 실려 있는 문제들이라서 출제될 수 있고 많이 출제됩니다. 자, 세 직선의 위치하기는 다음 같은 네 가지를 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세 개가 모두 뭐한데? 평행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셋 중에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 안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셋 다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얘의 좀 특수한 경우인데 셋 다 기울기가 달라서 평행하지 않는데 우연히 뭐야? 한 점에서 만날 때. 셋 다 평행하지 않으면 직선과 직선끼리 무조건 교점 하나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세 개의 교점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운 좋으면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이게 특수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문하는 거는 세 직선 위치한 개는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그림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는 거. 됐지? 왜? 문제에서는 세 직선이 평행하다. 셋 중에 두 개가 평행하다. 이렇게 뭐는 안 묻는다고요. 둘러서 우리가 조건을 주겠죠. 대표적으로 주는 게 뭡니까? 교점 개수. 교점 개수 몇 개야? 0개. 교점 개수 몇 개야? 2개. 교점 개수 개? 3개. 몇 개? 1개.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달려주면 세 중에서 4개 중에서 어떤 건지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뭐로 주기다니? 직선에서 나눠지는 평면, 영역의 개수. 평면, 영역의 개수. 몇 개 나눠지니? 하나, 둘, 셋, 4개 나눠지지. 직선 4개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눠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눠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나눠지지.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세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7개 나눠질 때, 이거 세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6개 나눠질 때, 이렇게.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따져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자, 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안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진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를 때. 안 만들어진 경우는 자, 이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놈의 특수한 경우가 뭐잖아. 얘는 셋 다 기울기가 똑같을 때, 셋 중에 둘이 기울기가 똑같을 때,
셋 다 줄기가 다르지만 얘도 셋 다 줄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얘를 따져야 될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기울기가 셋 다 다릅니다라고 결론 내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삼각형이 만들어진 경우 물어보면 얘만 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교점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 여기서 실수 많이 나옵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하라고 하면 세지선의 길이가 다르도록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세지선의 길이가 달라지는 값들을 다 구해냈어. 근데 거기서 재수 없으면 모두 있다.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걸어내면 다 풀고도 틀리겠죠. 됐지? 자, 여기 있죠? 1197번. 세 직선이 있는데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야? 얘네. 자, 첫 번째 그러면 세 개가 모두 평행하면 되는데 기울기 어때? 얘들은 이미 틀렸죠. 다르잖아. 그러니까 1번의 경우 나올 수가 없네. 두 번째는 두 개가 평행한데 셋 중에 두 개가. 아, 그러면 얘들은 이미 다르니까 얘와 얘가 같든지 그럼 A가 얼마든지 얘와 얘가 같든지 A가 얼마든지 이렇게 두 가지 나올 수 있겠죠. 됐지? 세 번째는 뭐야? 셋 다 기울기가 달라. 그럼 A가 뭐는 아니어야 돼? A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돼. 그래서 셋 다 기울기가 다르지만 교점이 한 개가 되겠죠. 교점이 한 개니까 자, 너 세 개의 교점을 구하셔야 돼. 세 개의 교점을 동시에 구할 수 없으니까 멀쩡한 두 가지 교점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2다. 따라서 x 얼마다? 1. 그럼 교점은 얼마다? 1,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이놈도 교점이 얘들이랑 일치하려면 얘도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 x는 1 집어넣으면 되게 됐고요. a는 얼마다? 3. 조금 만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됐니? 그래서 네 가지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야 머릿속에. 책 구퉁이나 위에 빈 공간에다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4개 그림만 다 그려주셔요. 이건 외울 필요 없잖아. 그림 있으면 보고 세면 되니까. 그치? 세기수 위치한 게 저렇게 4가지가 있다.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놔. 안 그린 친구는 다 알고 있던 얘기죠. 여기까지 한번 좀 시작할게. 자, 1201번 문제 볼게. 이번에는 뭡니까? 이 둘러싸인 도형이 그냥 삼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삼각형 만들어진 경우는 세 직선의 길이가 다르지. 그 중에서 뭐야? 직각삼각형이니까 한 각이 90도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일단 보자. y는 꼴을 바꾸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야. y는 ax 플러스 1이야. 자, 일단 셋 다 달라야 돼. 그럼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돼도 안 돼. 일단 셋 다 달라야 삼각형 만들어지겠죠. 게다가 그게 그냥 삼각형 아니고 뭐야? 직각삼각형이라고 해. 자, 직각삼각형 되려면 어떻게 되니? 셋 중에 두 개가 그냥 다르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니? 수직으로 달라야겠죠. 그치? 그럼 방금 전 수직 조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나 되니? 마이너스 1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가 안 되어졌으니까 얘랑 수직일 수 있겠죠. 얘랑 수직이 되려면 얘는 얼마 돼야 되니?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 돼야 돼. a는 얼마다? 3분의 1이 되면 되겠네. 두 번째는 얘랑 수직이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과 a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면 되겠네. a는 2가 되겠죠. 자, 두 가지만 나오는데 두 가지가 모두 가는 얘기 없죠? 무슨 얘기야? 하나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만약에 두 개 이상 나오면 항상 어때? A 값을 모두 가서 나오잖아.
그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는 버려야 되겠다고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누굴 버릴까요? 아까 뭐라 그랬니? 이 경우 안에 재수 없으면 쟤도 있다는 얘기지. 교점 구해볼 거야. 그럼 얘들의 교점 먼저 구해볼까? 얘들 교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자, 2 곱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5x는 왜 이렇게 더럽게 나와? 내가 지금 계산 잘못하고 있니? 아니죠. 마이너스 8 x는 5분의 8. 그러면 교점 얼마 되니? 5분의 8 콤마 어디 놓을까요?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5분의 10 5분의 6. 선생님 근데 그 정수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네. 그치? 잠깐만, 교점 제가 제대로 보기 잠깐만. 오케이. 자, 여기서 정수에라스가 쉽게 그냥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아까처럼 이 교점을 가지고 두 경우의 A 값에 대입을 했을 때, 이 경우를 여기다 선입할 때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돼? 세 개의 교점 일치한 경우지. 그런 경우 있다면 그건 어떻게 돼? 탈락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 골라야 되는 문제들 분명히 존재해요. 알겠니?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뒤에 직선 조금 더 남았거든. 오늘 직선 방식을 끝낼 겁니다. 알겠지? 조금 쉬었다가 마디에서 하도록 할게요.